네, 이번에는 리트코드 1397번 Find All Good Strings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하드 중에서도 리트코드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하드에 속하는 문제이고요.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몇 개의 파라미터가 주어지는데 문자열 S1과 S2가 주어지고 이 S1과 S2의 길이 n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문자는 길이가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할 건데 길이 n의 문자열을 만들어낼 거예요. S1보다는 크거나 같고 S2보다는 작거나 같은 문자열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몇 개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근데 여기 하나의 제약사항이 하나 더 있죠. 에빌이라는 문자열을 서브스트링으로 갖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조건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빌이라는 문자열을 서브스트링으로 갖지 않는 S1보다는 크거나 같고 S2보다는 작거나 같은 문자열의 개수를 세는 문제입니다. 이 문자열의 개수가 좀 크기 때문에 모듈러 연산을 통해서 특정 값의 모듈러를 취한 그 나머지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첫 번째 예제를 가지고 좀 이게 어떤 형태로 풀 수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A보다 그냥 이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한번 쭉 나열해 볼까요? AA보다는 크거나 같고 DA보다는 작거나 같은 문자열은 AA, AB, AC 쭉 해서 AZ까지 있을 거고 AG까지 있을 거고요. 다시 BA, BB 쭉 해서 BG까지 있고 C도 마찬가지고요. CA, CB 쭉 해서 CG까지 있고 그 다음에 DA 이렇게 끝나겠네요. 그럼 여기에 총 몇 개가 들어가죠? 여기도 26개, 여기도 26개, 여기도 26개 하고 하나 해서 여기는 1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B를 포함하는 거는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죠. 여기서는 B를 포함한 게 여기 전부 다가 B를 포함하니까 여기는 0개가 되겠고 여기는 25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B를 여기 포함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25개가 될 거고 여기는 B를 포함하는 게 없으니까 1개 그대로 써서 답은 51이라는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풀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문자열을 몽땅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문자열을 이렇게 몽땅 만들면은 절대 시간 안에 나올 수 없겠죠. 문자열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질 텐데 그때마다 이걸 다 계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는 뭐 당연히 예상을 할 거고요.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먼저 에빌이 없는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에빌이 없는 환경. 그리고 이 범위에 대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여기서는 S1 문자열을 줘줬는데 이 범위에 있는 무언가의 개수를 세라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세면 됩니다. 처음부터 S2까지의 전체 길이 개수에서 S1까지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물론 S1은 나중에 포함시켜주면 돼요. S1 자체는. 그러니까 어쨌든 S2에서 S1까지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범위 문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어떤 문자열 S보다 작은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뭐 이걸 T라고 할까요? 이 문자열이 있고 그 안에 AB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알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다. 이 S에다가 S2를 넣고 그 다음은 S1을 넣고 해서 두 개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A에서 B를 빼면 된다. 거기다가 S1의 조건을 S1에 대한 처리를 해서 S1이 합당한 S1 자체가 이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해 가지고 거기다 더해 주거나 하면 된다.
그러면은 모든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정해진 문자열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로 그걸 체크하는 걸로 줄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 에빌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문자열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이제 DGTP랑 비슷한데 나중에 DGTP도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요. 이게 주어진 문자열 S예요. 근데 이제 내가 새로운 문자열을 이제 에빌이란 문자열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거나 이 안에 들어와 있거나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이 S1의 서브 스트링일 경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가 돼요. 이 포함이 됐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조건으로, 물론 이제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 경계에 걸쳐 있는 거와 걸치지 않은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로 분리할 거예요. 하나는 값을 두 개를 유지할 건데 하나는 fit이라고 그냥 처리할게요. fit이라고 처리하는 s, 그러니까 그 주어진 문자열의 fit, 거기에 뭐 서브스트링으로 포함된 그냥 fit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거기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퀄이죠. 이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서브스트링이 이퀄인 거죠. 서브스트링이 이퀄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레스 두 개를 유지할 거예요. 레스 서브스트링이 작거나 같은 경우죠. 작은 경우, 이때는 서브스트링이 같은 경우,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처리할 거라는 거죠. 이거를 분리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그렇게 처리할 거고, 그리고 이 개념이 나중에 보면 DGTP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DP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문자를 이제 에빌이 없는 때, 에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문자열에 그러면 S,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죠. S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문자열의 개수는 어떻게 셀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문자열이 S가 예를 들면 처음에 A, B, C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한다?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문자열이 요만큼만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B가 거기다가 B를 더하는 형태, 그리고 여기다가 또 C를 더했을 때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 확장해 나가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직관적으로도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DP 문제라는 거를 깨닫고 나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첫 번째 예제를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S2 문자열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fit이 있고 레스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에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계산해서 쭉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 우리는 그렇게 코딩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에비를 신경 쓰지 말고 개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죠. 이거 fit은 D죠. 레스는 ABC니까 3이죠. ABC. 그 다음에 A를 추가할 때는 여기에다가 3 곱하기 26이 될 거고, 여기는 그대로 한 게 여기로 내려올 거는 A이기 때문에 내려올 게 없죠. 여기는 0이죠. 0이고. 그래서 여기는 한 개, 여기는 84, 38, 78 맞죠? 네, 78개, 79개가 되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중복이 끼어 있죠. 중복이 아니라 에비를 포함하는 문자열이 끼어 있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에비를 포함한 문자열을 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이 에빌이라는 문자열이 여기랑 여기에 이미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뒤에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을 따져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앞에까지는 안 나오고 여기서 에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앞에는 안 나오고 여기에 에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쭉 앞에 결국은 앞에는 안 나오고 여기에 에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하나에는 무조건 포함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를 다 세서 더해주면 에비를 포함하는 문자열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에비를 포함하지 않는 거에서 에비를 포함한 걸 빼줄 건데, 에비를 포함하지 않은 걸 미리 다 계산하고 에비를 포함한 걸 미리 다 계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에비를 포함하지 않는 거를 계산해 나가는데, 그때 에비를 포함한 거를 계속 빼주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에비를 포함하는 경우가라는 걸 무엇이냐라고 판단을 하면 결국 이 중에 하나다 라는 거죠. 물론 이 뒤에 또 다시 에비를 포함하는 문자들이 뒤에 나올 수가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나가면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에빌이 처음 어디서 발견되느냐, 이 조건으로 따져보면 이 처음 맨 위치부터 에빌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 위치부터 나오는 경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경우, 이렇게 쭉 해서 맨 마지막 위치에 나오는 경우로 분해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앞에는 에빌이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이 에빌을 포함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조건들로 처리를 한번 해보죠. 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결국에는 얘는 에빌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B를 빼는 거죠. 그러면 fit은 에빌이 이미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1로 놓고, 레스는 2가 되겠죠. 왜냐면 B는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미 여기서 B는 뺐어요. 에빌이 나오는 경우를 뺐습니다. 이게 문자열이 글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서브스트링이 좀 길어지면 이런 조건들도 이게 이제 서브스트링 조건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글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여기서 서브스트링이 그 에빌이 시작하는 경우를 따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경우는 빼줘야 되겠죠. 이미 여기서는 에빌이 시작하는 경우가 없는 거죠. 앞에서는 에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 에빌이 나타나는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 경우는 이 경우 글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5만 해주면 되겠네요. 이 경우는 에빌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하나가 나오고, 그래서 이 경우는 51 해서 51이 됩니다. 네, 좀 더 복잡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봤듯이 fit, less 두 개로 나눠서 할 거고요. 계산이 이제 막 복잡해지니까 앞으로 이제 인덱스로 관리를 할 거예요. 먼저 B 하나 오는 경우요. 이 경우는 뭐 fit, 이제 fit은 하나, less도 하나겠네요. A 하나 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fit 1, less 1은 이렇게 일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C가 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곱하기 26 해서 올 거고요. 여기서는 여기 B 밑에 B2로 시작해서 레스로 올 수 있는 거는 BA, BB 두 개죠. 그래서 1 곱하기 2 해서 둘이 올 거고 28이 오겠네요. 여기는 그대로 fit이 하나 올 수 있으니까 1이 올 거고요.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쓰면 2가 되고, 이거는 그래서 fit 1 곱하기 2 더하기
less 1 곱하기 2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BCD가 왔어요. BCD가 에빌보다 작기 때문에 에빌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럼 얘도 1 그대로, 여기는 곱하기 26 더하기, 여기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A, B, C 3개니까 곱하기 3, 여기도 1 곱하기 3 되겠죠. 이걸 수식으로 쓰면 그대로 fit을 올 거고요. 2가 올 거고, 여기는 1이 올 거고, 여기는 fit 2 곱하기 3 fit 2 곱하기 26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less가 될 거고, 그 다음엔 이제 B, C, D, B가 오겠네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fit에서 한번 나옵니다. 에빌이 나왔죠. CDB.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0이 될 거예요. 에빌은. 그죠? 그럼 이제 less 조건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less에서도 올 수 있나요? less가 요 앞에 이제 A가 오는 경우라면 A, C, D, B라면 여기다 쓸까요? A, C, D, B라면 올 수가 있네요. 그죠? B, C, D, B라면 여기가 되니까 안 되지만 A, C, D, B라면 올 수가 있죠. A, C, D, B라면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죠. 근데 A, C, D, B는 여기서 온 경우겠네요. 그죠? 여기서 온 경우니까 여기서 온 경우에서 A, C, D, B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CDB로 끝나는데 less였던 거 하나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부분은 수식으로 그대로 와서 쓰면은 less 3 26 그냥 원래 그대로 쓸게요. fit 3 곱하기 b 밑에는 하나니까 1이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뭔가를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뭘 빼줘야 되느냐? 에빌이 나타나는 경우 조건을 빼줘야죠. 우리는 딱 하나인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여기 앞에 여기 뒷부분은 픽스가 되니까 요 뒷부분은 픽스가 되잖아요. CDB로. 그럼 요 앞에 올 수 있는 문자열의 개수 가지고 개수만큼 빼주면 되겠죠. 여기는 1이죠. 근데 그 값이 뭐죠? 여기 에빌의 길이 3 하나, 둘, 3, 세 번째 앞으로 간 레스 값이 바로 그거겠죠. 그러니까 레스 2를 빼주면 되는 거죠. 레스 1에 들어있던 값이 뭐냐면은 뒤가 C, D, B로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끝나는 문자열의 개수가 몇 개냐를 세어보려면은 C, D, B는 고정이 되니까 앞에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앞으로 간 레스 1에 있는 값, 거기에 있는 개수가 결국에는 CDB로 끝나는 레스에 들어갈 에빌로 끝나는 레스 값이 되는 거죠. 그죠? 레스 값 안에서 에빌로 끝나는 거죠. 개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한 거 가지고 여기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B, C, D, B, C인가요? C. 이 경우는 그냥 여기는 fit은 이미 0이 됐으니까 0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0이 됐으니까 올 게 없겠죠.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곱하기 26을 해서 오겠죠. 그러니까 DP less 여기가 4죠. 4에다가 곱하기 26을 한 값인데 여기서 또 얼마를 빼줘야 됩니다. 뭘 빼줄 수 있느냐? 얼마를 빼야 되느냐? 뒤가 DBC로 끝났는데 이렇게 끝나는 경우라면 이 레스에는 사실 이게 CDB보다
CDB보다 크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여기가 핏이었다고 생각해 보죠. 핏. 여기가 핏이었다면은 BC 다음에 에빌 CDB BC CDB 또 여기에 레스에 들어올 수 있나요? 핏이 올 수 있나요? 당연히 레스에 들어올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핏이었던 요 BC에다가 이 뒤에서가 CDB 에빌이 붙을 경우도 이 레스에 들어오게 되는데 끝이 에빌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핏 값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그 다음에 레스에서 온 거 뭐가 있죠? 예를 들면 BB AB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앞에가 레스였던 것들, 요 뒤는 고정되니까 에빌로 고정된다고 여기서 뒤에서 여기서 CDB로 에빌이 뒷부분에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는 요 앞에 있는 레스 값도 값만큼의 개수가 그 여기서 CDB로 끝나는 거의 개수가 요 두 개를 합한 만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을 빼주면 여기 있는 레스 값을 업데이트하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씩 글자를 확장하면서 처리를 하되 그 처리를 할 때마다 늘려서 가는데 여기서 에빌로 끝나는 경우, 여기가 에빌로 끝나는 경우, 여기 뒷부분 요렇게 에빌로 끝나는 경우, 요렇게 에빌로 끝나는 경우, 요렇게 에빌로 끝나는 경우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계속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에빌이 포함되는 경우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에빌이 포함되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에빌이 여기 서픽스 부분에 에빌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부분은 고정이 돼 버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의 개수만큼이 결국 여기서 에빌이 나올 수 있는 S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여기서 에빌이 나올 수 있는 문자가 될 거라는 거죠.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BC, DBC까지 확장했을 때는 여기서 에빌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이 세 개는 글자가 픽스가 되니까 결국 여기 있는 값들만큼 에빌로 여기 부분이 에빌로 끝나는 여기 부분에서 에빌로 끝나는 문자열의 개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은 또 빼줘야만 에빌이 나오는 문자들을 빼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서는 핏의 것은 안 빼줬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핏의 것은 안 빼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핏의 것도 빼줬어요. 여기서는 핏의 것도 빼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핏의 것을 안 빼주고 어떤 때는 핏의 것을 빼주고 하는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뭐 반복해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이것도 문자열이 대충 다 비슷하니까 빼는 위치를 쭉 가보죠. A, B, AB 그 다음에 A, B, C, A, B가 되면 CBA. 네, 여기는 이제 확실히 이 레스 위치에 있는 것들 뭔가를 빼줘야 되겠죠. 이 위치에 왔을 때 빼주긴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빼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BCB가 어디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죠. 나올 수 있다고 치죠. 이렇게 앞에 뭔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위치에 BCB가 와서 여기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의 개수만큼을 여기서 빼줬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BCB가 시작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딘가 후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BCB, CB, BCB, CB가 나왔다고 치죠. 어딘가 이렇게 쭉 가다가 분명히 여기서 빼줬죠. 요만큼을 빼줬어요. 그런데 빼줬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서픽스가 요만큼씩 겹쳐요. 그죠? BCB, BCB 이렇게 겹치는 순간에 여기서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빼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만큼을 건너뛰니까. 여기 서픽스 위치를 봤을 때 여기 앞에 있는 만큼을 빼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얘가 여기 앞에서 여기 앞에 BCB가 나오는 위치만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 이미 빼줘버렸는데, 이 뒤에서 또 빼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BCB를 두 번 빼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두 번 빼주는 거예요. BCB가 나오는 건. 사실은 BCB가 나오는 게 여기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여기가 BCB든 여기가 BCB든 결국에는 이 앞에 나온 것만큼, 이 앞에, 이건 픽스니까, 이거는 픽스된 경우니까 이 앞에 얼마만큼의 문자열이 나올 수 있느냐의 개수를 빼주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위치에서 이미 여기 위치를 빼줬는데 여기 위치에서 갑자기 여기 위치를 또 빼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만큼 개수를. 그러면 얘는 벌써 중복이 된 거예요. 여기 위치만큼 빼주면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 빼준 만큼. 이해가 되시나요? 어디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뺀 만큼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매번 앞에서부터 처리하고 한 다음에 뒤에서 여기서 처리하는 순간에 만일에 이 앞에서부터 빼줬다는 걸 알면 이 빼준 만큼 있죠. 여기에서 빼준 만큼을 여기다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빼준 만큼을.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여기 있는 것, 여기까지 온 것의 문자열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거를. 그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복해서 빼준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보상. 앞에서 중복해서 여기 위치에서 이미 한번 빼줬는 거를 여기 뒤에서 봤을 때 여기 BCB가 여기 위에서 다시 BCB가 나와서 처리를 해주려고 보니 앞에서 이미 한번 빼준 값이 있으니까 그 빼준 양은 다시 보정을 해줘서 더해서 보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앞에서 이미 빼진 만큼은 보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빼지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처리가 된 거죠. 여기 앞에서 안 빼진 거하고 똑같은 처리를 해준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 BCB, 그러니까 에빌이 나타났을 경우의 개수를 빼주는 형태로 더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요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이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문자열에서 프리픽스 펑션과 그 KMP와 프리픽스 펑션을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걸 먼저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반복 패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일에 BCB 이렇게만 나왔으면 BCB 이렇게 중복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 또 한번 나오는 이런 경우는 처리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얘가 처리하는 순간에 보면 이미 여기를 딱 봤을 때 이미 여기서 프리픽스 이 처리된 게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되는 게, 여기서는 여기를 뺐잖아요. 여기를 빼기 때문에 이 프리픽스 그러니까 에빌이 나온 위치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거를 빼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이미 여기 처리한 위치에 있는 내용을, 처리한 값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빼주거나 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앞에 내용이, 이 앞에 나온 이 에빌의 서브스트링에 대해서 처리해 준 놈을 여기서 반영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경우는 여기 위치에서 처리할 때 여기에 있는 놈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앞에 나온 에빌 서브스트링은 여기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값을 여기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여기서도 처리되고 여기서도 처리되는 중복 처리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앞에서 처리한 거를 빼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패턴이 겹칠 때는 이런 보정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 KMP 그 프리픽스 펑션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엔 이건 뭐냐면은
BC라는 패턴이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건데,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중에 여기를 자르는 거냐, 또는 여기를 자를 거냐, 이렇게 자를 거냐, 이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반복되는 양이 얼만큼이냐를 찾아서 그 양만큼, 반복되는 양만큼의 위치에서 다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프리픽스 펑션 돌리면 BC가 반복 패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2죠,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위치에서 보면은 하나, 둘, 두 번째 위치, 앞에 두 번째, 여기서 여기 하나, 두 번째 있는 이 반복 패턴의 길이만큼 찾아가지고 그 길이 앞에 있는 것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면, 패턴이 겹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그 빼주는 양, 그 빼준 거를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보시고 완전히 이해하시려면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요. 아까까지는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 반복되는 부분들을, 그 반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첩된 계산이 된 부분들을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위치에서 처리를 할 때 만일에 이 두 개가 오버랩이 되는 경우라면, 오버랩이 될 수 있다면 여기 앞에 두 번째 위치, 그러니까 반복 패턴의 길이 앞에만큼 된 위치에 들어있는 값을 다시 나한테 거기서 빼줬던 양을 다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정상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 포인트만 하나만 조심하시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공부 삼아서 한번 쭉 보시고요. 이 문제를 못 푸신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맥스 레인지에서 미니멈 레인지 걸 빼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find good strings의 또 다른 버전을 만들 건데, 길이는 n이고 처음부터 s2까지 안에 ab를 포함하지 않는 거의 문자열의 개수, 그래서 이 뒤에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더 넣을 건데, 이건 뭐냐면은 경계에 딱 걸쳐 있는 문자열을 이 개수에 포함시킬 거냐를 보는 거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스트링을 만들다 보면 S1에서 S2 범위 사이를 만들려면 S2까지 나올 수 있는 문자열에서 S1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자열을 구해가지고 뺀다고 그러면 그 문자열이 S2의 경계에 걸친 것도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빼줄 때는 어떻게 빼주나요? S1까지를 포함한 그 들어올 수 있는 것까지 다 빼버리면 S1 문자열 자체는 여기서 빠져버리는 꼴이 되니까 이 앞에 것까지를 빼줘야 되잖아요. S1 앞에 것까지. 그래서 이 문자열의 자체도 포함시킬 거냐, 이 문자열 자체, S2라고 하는 이 키, 그 바운더리 맥스 값 자체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경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S1 밑에 단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설명드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S2라는 문자열까지 포함을 해서 에빌 문자열을 서브스트링으로 갖지 않는 모든 문자열의 개수를 센 다음에 S1을 그 S1 밑에 있는 S1보다 작은 문자열들 중에서 에비를 서브스트링으로 포함하는 것들을 빼주긴 하는데 S1은 포함시키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1 이상, S2 이하니까 S1을 결국 답에 포함시키려면은 이 빼주는 양은 S1 자체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S1이 실제 답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시그니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S 이게 그 맥스 레인지, 맥스 값이 되겠죠. 레인지에 에빌
fit을 포함시킬 건지 여부를 문자로 받습니다. 먼저 이제 에빌의 문자열 길이를 저장을 해놓고, 일단 반복하는 양은 적지 않을게요. 아직 처리를 안 할게요. 반복량을 어떻게 뺄지는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또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fit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저장을 하고요. less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less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요거는 왜 만드는지 뒤에서 말씀 보면 금방 압니다. 뒤에 나오니까. 맨 처음에 fit은 1로 초기화를 시켜 놓습니다. fit은 1로 초기화해 놓고, 맨 처음 값을 less는 0으로 초기화하면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져요.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팩터는 아니니까. 그래서 1부터 문자열의 길이를 n 문자열의 길이까지 처리를 할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1부터 n까지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게 이렇게 앞에 0번에다가 초기 값을 넣어놓고 처리하기에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거고요. fit은 어떻게 되죠? fit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거를 그냥 복사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if less는 i-1에다가, 그러니까 앞에 거에다가 그러니까 fit, 앞에 fit에다가 얼마를 더하냐면은 그 문자열에서 a를 빼준 개수만큼, 그러니까 s 그 i-1번째, 그러니까 i가 1부터 출발하니까 s i-1번째 글자보다 작은 거의 개수가 나오겠죠. 각 개수만큼 fit을 더해주고, 곱해주고, 요거죠, 여기 오는 거 곱해주고, 더하기 앞에 거에다가 26을 곱해줍니다. 이게 근데 중간에 저기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더한 거를 모듈러를 쳐야죠. 모듈러. 그죠? 모듈을 취한 걸 다시 인트로 변환해야 되겠네요. 중간 과정에서 롱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수를 일부러 곱해주게 했는데, int 모드는 C++11부터 11부터일 거예요. 이렇게 위에 컴마 뭐라고 그러죠? 이걸 작은 따옴표로 숫자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 자리씩 끊어가지고 10의 구승 플러스 7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의 구승 7 플러스 7로 모듈러 수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앞에 기본이었어요. 그죠? 기본이었는데 이제 에빌을 빼줘야 되겠죠. 에빌이 나올 만한 위치가 되면은, 만일에 에빌이 서브스트링 맨 뒤쪽 그래서 n만큼 맨 밑에 뒤쪽, 그러니까 i번째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서픽스 i번째 위치로 앞에 m개의 글자를 가져와서 보니까 그게 에빌이다 그러면 fit은 0이 될 거고요. 이거는 서브스트링 less를 처리하는 거니까 i-m에 m에서 에빌이 더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서는 빼줄 거 값을 이제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빼줄 거 값을,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를 빼주고, 레스에서는 얼마큼, 여기서는 얼마큼 빼주고를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에빌이 서브스트링에 봤을 때 지금 서브스트링 S의 서브스트링보다 에빌이 낮아요. 지금 i번째 위에서부터 앞으로 m개의 글자, 그러니까 서브스트링이 에빌보다 커요. 그러면 fit에서도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에빌이
그러니까 레스 안에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fit에서 온 경우도 빼주고 앞에 레스에서 온 경우도 빼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거냐면은 fit과 레스 거를 다 빼줘야 됩니다. 모듈레스를 취해 놓을게요. 그렇지 않고 만일에 에빌이 같거나 크다면 레스 거만 받아가지고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마이너스 이렇게 DP에서 레스를 빼주는 겁니다. 그렇죠? DP에서 레스에서 마이너스 레스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렇게 빼주고 나면 이 값은 모듈러를 취하면 0에서부터 모두보다 작은 범위 내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를 보정해야 되지? 만일에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리턴해 주면 되죠. 결과는 이제 마지막 거의 값이겠죠. 만일에 fit을 인클루드 하려고 한다면은 fit 것도 더해주는데 만일에 더했을 때 모드 값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 리턴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 뭔가 하나씩 빠졌어요. 요거 이 중복 처리되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에 빼주고 그럼 저 중복 리핏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리핏 값은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KMP 할 때 프리픽스 펑션을 공부했어요. 그거는 앞에 제가 그 문자열 검색 부분에서 프리픽스 펑션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 그 문자열의 리핏 길이를 계산하는 것도 다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프리픽스 펑션이 필요합니다. 복습 삼아서 구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길이는 S 길이를 구하고요. 프리픽스 펑션 값을 파이라고 보통 부르니까 파이라고 쓸게요. 이건 뭐 그냥 거의 룰처럼 구현하면 되는 거라서 빠르게 구현할게요. J가 0보다 크고 SJ가 SI보다 같지 않을 때는 J는 이게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 앞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일치하는 위치를 찾는 과정이죠. SJ하고 SI가 같으면은 같은 그 길이를 증가시켜주고 J 파이 값을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파이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프리픽스 펑션을 구하면은 리핏이 얼만큼인지는 구할 수가 있어요. 에빌이 리핏이 얼만큼이 되는지, 리핏의 길이는 m에서 전체 길이에서 마지막 프리픽스 펑션의 값 빼주면 되죠. 요거를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변을 해볼까요? 파이는 하고 파이의 마지막 값을 빼주면 이게 반복 패턴의 길이죠. 반복 패턴의 길이를 구했어요. 반복 패턴의 길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는 아까 말했던 이 에비를 처리할 때 이렇게 겹쳐있는 에빌의 위치, 요 위치 겹쳐진다면 겹쳐있는 위치로 가서 여기에 있는 값을 다시 더해줘 가지고 빼준 거를 다시 보상을 해준 다음에 정상적인 처리를 그 다음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근데 이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어떻게 알죠?
이 반복의 길이가 에빌의 문자열보다 길이보다 작다면, 반복 길이가 작다면 이거는 겹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겹치는 경우가 이게 반복이 이렇게 겹치지 않는다면, 끝에 자리가 앞에 프리픽스하고 서픽스가 겹치지 않는다면은 이 길이가 이 전체 문자열 길이가 나오죠. 왜냐하면 뒤에서 프리픽스 펑션 값은 여기 항상 0으로 떨어질 테니까. 근데 만일에 이 리핏 값이 n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 그 반복 겹친다는 거예요. 끝에서 겹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일에 겹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아까 어떻게 했죠? 이 빼줄 값에서 다시 빼주면 더한 게랑 똑같은 거잖아요. 다시 빼줄 값에서 빼줄 값을 다시 보정해 주는 거예요. 덜 빼게. 얼만큼을?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서 리핏 있는 이 위치, 여기서부터 리핏 반복 패턴의 길이만큼 위치로 가서 거기 있는 값을 다시 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뺄 값에서 여기 있는 값을 더해 주려면 뺄 값에서 그냥 빼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만일에 0보다 작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보정을 해주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이제 이 값도 n스가 음수가 될 수 있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돌려볼까요? 37번째 라인에서 요거 레스, 다른 데는 없을까요? 돌려보겠습니다. 석세스네요. 네, 석세스 됐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작하죠. 상당히 빠르게 동작합니다. 실제로 돌려보면은 다른 솔루션보다 좀 더 빠르게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다? 한번 좀 여기다 코드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설명을 좀 달아볼게요. 일단 프리픽스 펑션을 구해서 리핏 랭스를 구하는 겁니다. 반복 패턴의 길이가 얼만큼인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fit과 less를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빼줄 양인데, 그거는 여기까지 계산은 아주 그 기본적인 간단한 공식이니까 fit에서 넘어오는 값, 거기 위치 글자보다 작은 글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less는 그 다음에 앞에 less에서 오는 거는 26개 글자가 뒤에 다 올 수 있으니까 곱하기 26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n보다 그러니까 길이가 커질 때 이제 거기 순간에 에빌이 나타난다면 fit은 그냥 0으로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fit은 0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빌이 지금 i번째 위치에 있는 저기 프리픽스의 프리픽스 서픽스가 되겠네. i번째 위치에 앞에 n개의 글자 서브스트링이 에빌 보다 크다면은 여기에서는 fit에서도 올 수 있고 less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빼줄 양이 fit에서도 오고 less에서도 n번째 앞에 있는 fit과 less 값을 다 빼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에빗보다 이게 거기에 있는 서브스트링이 작거나 같다면은 less가만 빼주면 된다. fit을 빼주면은 그 경계보다 커지거나 같거나 커지기 때문에 s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fit은 빼지 않고 less 것만, 그 앞에 있는 n번째 앞에 있는 less만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봤던 이런 오버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버랩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리핏 길이가 그 에빌의 총 문자열보다 작다면은 리핏이 그 중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복이 있다면 오버랩이 된다면 그 오버랩이 되는 오버랩된 앞에 에빌 서브스트링의 계산을 빼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BCB 였다면 BCB 하고
BCB가 될 텐데, 여기서 여기에 있는 거를 네, 여기다가 여기에 있는 값은 다시 빼줘가지고, 그죠? 다시 빼줘서 여기서 이제 빼줄 거에서 빼준 거니까 더해준 꼴이 되죠. 더해줘서 결국에는 그 보정을 해준 다음에 뒤에서 정상적으로 그 보정된 값을 기반으로 여기 있는 값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값을 빼준 거고, 여기서는 여기 거를 빼주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네. 여기 거를 빼준 양이 요거니까, 그죠? 여기 걸 빼준 양이 요거니까 여기 거를 빼준 거죠. 정상적으로.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런 의미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KMP와 DP가 다 들어가는 문제였고요. 타임 컴플렉시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 문제는 n 곱하기 m이 되겠네요. 왜 n 곱하기 m이냐면 이 바깥 룹이 n 돌았고요. ON이고, 이 안쪽에 보면 서브스트링을 구하기 위해서 m개의 길이만큼 서브스트링을 가지고 비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 곱하기 m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였지만 하나씩 따져가다 보면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복습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풀어보시고, 대신에 공부 삼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 인터뷰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KMP나 프리픽스 펑션, 그 다음에 이런 문자에 대해서 DP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